최근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포수 지성준 선수가 좀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면서 좀 현재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좀 자세한 좀 경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어떤 개요가 있는지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일단 출전 정지다. 자, 네. 선제적으로 먼저 했고 조치를 내렸고 25일 날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미성년자 여성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네. 자 일파만파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26일 날 곧바로 최근 SNS 채널을 통해 지성준 선수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점을 인지, 네. 퓨처스 팀에서 말소, 사실관계 확인 진행, 구단은 해당 사실 확인한 후에 경위 작성해서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 구단 자체 상벌이 열고 선수의 품위 유지 명예 실추 사유로 KBO 및 사법기관 판단 전까지 무기한 출장 정지 조치를 결정. 그리고 네. 롯데자이언츠가 앞으로도 소속 선수의 사회적 무리, 품위 손상 행위에 엄격 대응하겠고 팬들에게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선수단 성의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굉장히 좀 구단의 조치가 이례적으로 좀 빨리 나왔더라고요. 진짜 빨리 네. 빠른 것이죠. 네. 진짜 빠른 것이고 그 전에도 관련해서 조금 롯데가 성적 관련해 가지고도 네. 좀 이야기했고 단장님 또 감독님 이 두 분의 무슨 불화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저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차례나 불화설의 실체도 없고 싸워야 불하다. 싸워야 불하. 그리고 친해야 되는 사이도 아닌 거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대표이사님이 약간의 사회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잘 협의해서 밀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말씀을 조금 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시끌시끌했고 네. 그런데 그래서 언론에서 왜 롯데자이언츠를 막 흔드느냐 까도 우리가 깔 테니까 니들은 참아 막 이렇게 팬들께서 야단 엄청 화도 많이 내셨는데 그 와중에서 이 건이 딱 터진 거예요. 하루 만에 바로 그냥 쫙. 굉장히 좀 팀에도 큰 악재인 것 같고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게 특히나 상대방이 미성년자 여학생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성준 선수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걸 이제 그 해당 여성이 이제 밝히면서 그게 조금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인하고 향후에 법적 공방 가능성도 예상이 좀 됩니다. 되고 네. 서로 만난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네. 일단 KBO가 좀 자체 조사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예, 이번 네. 주에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징계를 주기 바로 전날에 네. KBO 쪽으로 아주 간단한 경위서만 롯데가 제출을 네. 했다 그래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확인을 했고 딱 제출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KBO 리그 귀하게요. SNS 계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올라만 있어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럽니다. 네. 이전에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향후에 어떻게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좀 더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에 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협의한다 그럽니다. 자 협의한다 그러고 사실 이제 이번 건도 좀 SNS가 발단이 네. 됐죠. 발단이 됐고 SNS를 통해서 좀 만나고 이 SNS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다가 그죠? 오프라인까지 만남이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예전과 달리 이제 SNS가 굉장히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사건이 일파만파. 그렇죠. 사실 꼭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그냥 일반 10대, 20대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만나거든요. 네. 자, 근데 본질은 그렇죠. 미성년자와의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실드가 쳐질 수 없는 사안이다. 네. 이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잘못한 일이죠. 무조건 잘못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성준 선수가 나이가 젊지도 아주 그냥 어린 선수가 아닙니다. 27이고
참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좀 안타깝죠. 네, 사실 그 해외 스포츠 스타들도 다른 뭐 스캔들이나 추문보다도 그 미성년자와 얽혀 있을 때 치명타가 훨씬 더 큽니다. 그건 뭐 네. 진짜 그냥 정말 힘듭니다. 네. 뭐 그 자체로 벌써 그냥 나락입니다. 나락이고. 네, 해외에서는 훨씬 더 좀 엄벌을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SNS 선수들의 SNS가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스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이럴 때마다 뭐 퍼거슨 1승 일승 추가 이렇게 지금 한 3만 승 정도 하셨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추가되고 있죠.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 퍼거슨 감독님은 메뉴 선수들이 막 SNS로 사건 사고 일으키니까 좀 하지 마 하면서 SNS는 인생이 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뭐 가까이만 보더라도 2015년에 KT 장승호 선수 SNS 사건이 있었죠. 네. 동료 선수 치어리더 비방하고 때와 상대방이 유출하고 KBO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고 KBO는 그 당시에 품위손상 행위다. 그래서 120시간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제재 부과했습니다. 그죠? 240시간. 그 이전에 이미 KT 구단이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 원 벌금. 2017년에 하나 김원석 선수 SNS 비밀 대화 공개됐죠. 네. 팬, 외모 비하, 지역 비하, 팀 비하, 뭐 대통령 비하. 그래서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호주 리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 국내 리그에 못 들어오고 있죠. LG 유재국 선수도 마찬가지 SNS로 사생활이 폭로돼 은퇴 선언하고 이 외에도 SNS로 선수 사생활 폭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채널에도 누구는 까고 누구는 안 까이씨 야구부장 어느 너 팬 들어주냐 이러면서 맨날 뭐 어디에 뭐 SNS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카톡도 SNS인가요? 아니죠. 카톡은 SNS 네, 아니에요. 메신저고요. 그렇다면 저는 네. SNS를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제대로 쓰면은 선수들이 얼마나 또 좋은 그 팬들하고 소통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주는 선수들도 많은데 좀 이런 일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팔로워가 되게 많죠. 아무래도. 그쵸, 인기 많은 선수들 몇십만 명. 그런 뭐지 영향력이 또니까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좀 이렇게 좀 발휘를 하면 좋은데. 네. 근데 사실 지성준 선수가 뭐 아직 뭐 최종 이 뭐 사건의 뭐 실체가 좀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구설수에 얽혀 있다는 자체로 실망스러운 이유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롯데에 올해 합류한 선수잖아요. 좀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받았고 롯데에서도 좀 팬들이 많이 주목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1군에서 좀 많은 기회도 못 얻은 상태에서 이런 구설수에 얽혀 있다는 자체가 좀 실망스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뛰지 않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온 선수는 강정호 선수 다음에 또 지성준 선수가 아니겠느냐. 1군만 한 두세 경기 딱 뛰었죠. 6월 중순에 잠깐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갔는데 1군 경기를 뛰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건 앞에 말씀하신 바로 그 트레이드. 그렇다면 지금 장시환은 하나에서 선발로 뛰고 있고 네. 지성준은 롯데에서 1구에서도 뛰지 못하고 사건 저질러가지고 그냥 출전 정리. 네. 그렇다면 성민규 1패, 정민철 1승인가? 팬들께서도 성민규 단장 1패, 정민철 단장 1승인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생활 문제가 하나 있을 때 불거진 적은 없더만요. 네. 그 부분 사이드 체크도 좀 했답니다.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지만 아주 뭐 훈련에 불성실하고 뭐 그러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활달함을 좀 장점으로 봤다 그럽니다. 네. 구단에서 롯데가 그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건을 일으키니까 하나를 보니까 열을 안다. 싹수가 놀았다. 저런 애를 왜 데려왔어?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저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이건 지성규 선수가 한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를 알면 열을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근데 꼭 보면 그 하나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있고. 아무튼 뭐 제가 뭐 궁예도 아닌 다음에야. 네. 뭐 지선 선수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가 있고 그러진 않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을 잘못했다 해서 하나에서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이렇게 미래 지레짐작하는 건 뭐 그건 조금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고, 당분간은 지성준 선수 야구 합류 힘들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잘못이죠. 미성년자 뭐 오프라인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거, 이번 정말 결정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겠지만은 이 구설수가 변명이 안 될 것 같고,
참 좀 안타깝죠. 기사도 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대도 그렇죠. 많이 했고. 네. 지난해 특히 뭐 장시환 선수 트레이드 자체도 기대했지만 오자마자 롯데가 얼마나 많이 작년에 포수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롯데 팬들의 쌍수대로 진짜 막 꽃잎을 던지면서 야, 어서 와라 대환영. 근데 안 됐죠. 자 연습 경기에서 잘했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네. 근데 개막 엔트리에서 탈락. 자 이때부터 이거 왜 무슨 일이냐. 근데 수비에서 구멍 지적당했죠. 네. 자 그리고 반쪽짜리 선수가 되지 말라는 허문회 감독의 이제 걱정 어린 조언 그리고 질책 이후에 제가 좀 들어보니까 지성주 선수가 이구현수도 좀 뭐 훈련도 많이 하고 자기도 절치부심을 했지만 거의 뭐 블로킹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입스까지 왔다 그럽니다. 입스 이제 약간 뭐 정신적으로 해서 심리적인 부분이죠. 네. 많이 흔들린 상황이 왔고 6월 중순에 잠시 1군에 합류한 뒤로 곧바로 2군에 갔지 않습니까? 이때도 사실은 이제 뭐 못해서 내렸다. 허문회 감독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건 맞는 거예요. 뭐 잘했으면 당연히 했겠죠. 기량 부분에서 그냥 치명타를 입었고 선수는 기본적으로 약점에 대한 지적을 공개적으로 받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극을 줬을 때 반등하는 선수, 자극을 줬을 때 더 좀 침울할 수도 있고 더 긴 시간 노력해야 이를 해결할 수도 있고 네. 지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숙제를 더 많이 안았던 그 짧은 1군 경험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 말씀만 조금 더 덧붙이면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성준 선수가 좀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기회를 잡아내야지만 선수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선수는 왜 저렇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가? 그건 이제 선수 본인의 인정을 못하겠지만 감독이 보는 또 다른 경기 내외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감독의 권한이고 판단이고 선택이고 판단이고 나중에 감독의 책임으로 이어지겠죠. 네. 근데 사실 지성준 선수가 올해 1군에서 경기 수를 뭐 많이 뛰진 않았기 때문에 네. 당장 뭐 롯데가 1군 포수진을 꾸리는 데 있어서 큰 변화에 직면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현재 1군에 김준태, 정복은 선수가 있고요. 네. 근데 2군의 포수가 이제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나종덕 선수뿐인데 나종덕 선수는 뭐 투수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던 상황인지라 네. 이게 좀 그 운영에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경기에 뛴 게 아주 정말 정복원 선수 부상 때 잠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뭐 건강해지니까 다시 정복원 선수가 왔고 롯데가 지금 포수 포지션을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쵸. 김준태 네. 선수가 뭐 잘 친다고 하지만은 뭐 타 팀에 잘 치는 포수들에 비하면 뭐 정말 아닌 것이죠. 정복원 선수, 김준태 선수 아주 수비가 뭐 왕창 뛰어난 것도 네. 사실은 아니고 막 실수도 많습니다. 근데 작년 생각하니까 조금 더 낫다. 그리고 팀이 잘 나갈 때는 조금 더 괜찮다. 왜? 또 지성준도 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지성준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돌아오는 것이 거의 뭐 요원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종도 선수밖에 없고 뭐 한지훈, 조현수, 강태일 이 선수들 아직 1군 맡기기 조금 네. 무리가 있고 나종도 선수는 체크를 해보니까 네. 2군에서 투수를 했답니다. 처음에 이제 투수부터. 그렇죠. 예. 네.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2주 전부터 피칭을 그만두고 네. 지금은 이제 포수 훈련만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뭐 투수를 포기했느냐? 그렇진 않고 투수 훈련, 포수 훈련을 같이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네. 투수 경험을 조금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본인도 마찬가지로 나 한번 포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투수로 변신을 하겠다. 구단에서도 나종도 선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수를 좀 계속하고 있고 결국은 포수로 뭔가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방망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네. 타격인 문제입니다. 자, 나종도 선수는 뭐 이 부분보다도 이것이 문제다. 또 사실 뭐 정보건 선수도 그렇고 네. 좀 어쨌든 롯데 포수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네. 지성준 선수까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계속 방망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개막 5연승하고 할 때는 막 전체적으로 상위 타선 폭발하고 막 경기 빵빵히 뒤집고 괜찮았죠. 네. 8명이 치더라도 괜찮았죠. 근데 사이클이 늘 올라 있습니까? 내려왔을 때는 정말 안 맞는 8번 포수 타선에 비난의 화살이 좀 날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9명 타자 대신 8명 타자만 나선다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뭐 김준태 선수가 뭐 끝내기 안타도 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 지금 추후 그러면 포수 트레이드 가능성은 좀 어떤 것인가?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요즘 포수를 누가 또 선뜻 내줄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성민규 네. 단장도 사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닫아놓지는 않지만 조금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고 의외로 이제 롯데 투수 자원들, 특히 불펜 자원들이 꽤 괜찮은 자원이 네. 있다라고 타 팀에서 좀 여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제안이 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10번, 20번 해서 한 번 그쵸. 맞추는 게 트레이드인데 계속 제안 들어오고 카드 맞추기 하지만 여의치가 않고 포수는 타 팀도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김준태, 정보건 선수가 좀 잘 해줘야 된다. 그 그럼요. 상황밖에 없다. 자, 원래 생각했던 그 플랜에서는 삐걱할 수 있는 큰 지금 변수가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성준 선수의 뭐 추후 업데이트된 네. 소식은 저희가 또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